안녕하세요. 오늘 첫 방송입니다. 팔뉴스 오프너. 진행을 맡은 저는 SBS 보도국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팔뉴스 오프너 제목에서 대강 짐작 가시죠? SBS 8시 뉴스보다 30분 먼저 매일 저녁 유튜브로 찾아갑니다. 첫 번째 코너 저희가 랭킹 오프너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오늘 낮 동안 눈에 띈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김수민 평론가님과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랭킹 어떤 소식일까요? 네, 첫 번째 랭킹은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소식인데요. 조민 씨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 겸손은 힘들다. 예, 뉴스공장 이후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출연을 해서 현재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조민 씨가 SNS를 개설을 했는데 네. 오늘 4만 명의 팔로워가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털 뉴스에 보니까 거의 톱에 올라가 있는 걸 많이 네. 봤는데요. 조민 씨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게 꼭 4년 만이죠. 과거에도 언론 인터뷰 응한 적은 있기는 했는데 그땐 전화였다 그러고 얼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2019년에 김어준 씨가 TBS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할 네. 때에 출연을 네네. 했었고 네. 당시는 생방은 아니고 녹화를 해서 네.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만 공개를 하는 그런 인터뷰를 오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처음 공개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언론 인터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입장은 몇 번 나온 적이 있다고 네. 하지만 네. 예, 그래서 언론에 직접 얼굴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도 예쁘게 촬영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던데요. 네. 지난 4년 동안 검찰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했다 이런 비판도 하고 또 본인하고 가족을 둘러싼 그 논란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이런 입장도 얘기를 했어요. 네, SNS를 개설한 걸에서도 드러났듯이 네. 숨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논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네. 표창장만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아, 네. 의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은 역시 충분했다. 네.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국 전 장관 1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네. 여전히 잘못에 눈 감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조민 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화제가 된 것은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도 SNS 아, 포스팅을 네네네, 했습니다. 네.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나라고 네. 누가 더 억울한가라는 취지의 글을 네네.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네. 누가 더 억울할까요? 평론가님 생각이 네. 누가 억울할 것 이거는 같으세요? 이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짐작이 되는데요. 네. 아마도 조민 씨는 네. 나는 그렇게 국정농단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국정농단에 얘기를 연루되지 할 것 않았다. 같고요. 네. 그리고 정유라 씨는 나는 메달을 적어도 위조하진 않았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굳이 누가 더 억울한가 이거를 비교하고 네. 싶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의 평가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고요. 두 번째 랭킹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한 그렇죠. 강한 지진, 대형 지진 네, 대형 소식이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어요. 네, 현지 시각 6일에 발생을 했는데 네. 현재 이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사망자 수를 보면 튀르키예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접경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발생한 거죠? 그래서 네. 튀르키예만 해도 최소 284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요. 네. 부상은 약 440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는 사망 237명, 부상 630명인데 아.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 정부군이 통제를 하는 지역이 있고 네.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 있거든요. 네. 반군 장악 지역만 따로 따졌을 때 47명이 음.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네. 이번이 역대 최대 강도다 뭐 이런 보도도 아까 낮에 있었어요. 그 네네. 사망자가 뭐 10,000명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민 피해는 어떤가요? 네, 일단 현재까지 접수돼 있는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훈 튀르키예 한인의 총연합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거는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다. 라고 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인 피해가 없는 것은 다행스럽긴 하다라고 하면서도 네. 현지 피해가 커질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그렇죠. 이웃에 사는 여러 네. 같은 지역에 사는 튀르키예 사람들의 피해 이런 것들이 커질 것 같아서 마음이 네네. 무겁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 CNN 방송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차례 강한 여진이 있다는 보도를 했었고요. 이탈리아에서 쓰나미 경보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튀르키예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속보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시 뉴스 오프너가 주목한 랭킹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본격 토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 오프너 시간인데요. 오늘의 이슈 이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슈 자막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자막이 안 나오네요. 네, 오늘 이슈는요. 도마에 오른 노인 무임 승차 연령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나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저 나오신 분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물가 폭탄에 의해서 오는 4월에는 이제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 승차에 따른 지하철 적자 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이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네. 지하철 운용은 사실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우선 누적 적자가 1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오늘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싱크가 준비가 안 됐나요?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겨난 제도이니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네, 그러니까 골자는 오세훈 시장의 말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중앙 정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서울시에서 난 적자 부분을 네. 서울 중앙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법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뭐 노인복지법에 네. 이제 이런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군요. 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할 수 있다예요. 근데 할 수 있다. 예, 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네, 있다라는 네. 게 있으니까 뭐 법적 근거는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요? 그런데 네. 이제 논의의 본질은 논쟁의 본질은 사실은 이제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네. 그것보다는 사실은 노인들이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았던 교통비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네,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게 큰 네, 쟁점이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그런 입장을 보이는지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일단 중앙정부가 이거를 보조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따질 때 또 나오는 얘기가 서울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지하철 이용객도 많고 이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철이 아예 없거나 없는 지역 이용량이 있죠. 적거나 네, 이런 전국적으로 경우가 보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지역 간 격차를 좀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교부금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하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에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네.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네, 뭐 네. 중앙정부가 네. 이번에 적극적으로 제 평가라기보다는 네. 제 예측이 네. 네. 중앙정부가 나설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네. 이거 말씀하신 그런 근거도 있고 네. 중앙정부가 나서서 뭐 이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이건 결국 네. 이제 서울시의 문제가 되겠죠. 결국. 그거는 기획재정부의 네. 습성과도 관련이 있나요? 뭐 기재부는 워낙에 네. 또 이렇게 잘 복지 내주지 쪽에- 않잖아요. 복지 쪽에 쓰는 거를 좀 네. 그 주저주저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네. 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시가 제기한 이슈에 중앙정부가
네. 굳이 말리고 싶지 않다 뭐 이제 이런 것도 그렇죠. 있겠죠. 예, 사실은. 그렇겠죠. 네네네. 예, 뭐 가뜩이나 메워야 될 때는 많은데 지금 또 네네네. 그것까지 서울시가 알아서 해결하지 왜 그걸 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서로 단순히 약간 돈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서 그렇죠. 예. 초고령 사회에서 이제 네네. 노인 복지 내지 노인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음.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맞아요. 중앙정부가 예. 대응을 안 한다고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경향이 네. 있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만 65세 연령이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법에 있는 네, 거죠. 노인복지법에. 근데 서울시가 최근에 그 지난해였나 봐요.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실태 조사에 보면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실제 노인의 나이는 72.5세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노인 연령을 올리자 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아니요, 근데 해야 먼저 한다면? 사실은 네. 그 조사가 뭐 새로운 결과는 아니고 네네. 그 복지부에서 하는 이제 노인 실태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노인의 날 때 발표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미 벌써 그때 음. 이 조사에서 노인 연령을 이제 70세 정도 나는 네. 이제 70세 정도 돼야 노인이다. 네. 이제 이런 응답들은 계속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네. 노인 그런 당사자들도 본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65세 혜택을 없애고 70세부터 네. 해가지고 제철 요금을 내겠냐? 네. 그런 건 또 별개의 문제겠죠. 뭐 사실 뭐 얼마냐 나이가 나이가 늙었다고 생각하냐? 네.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아니죠. 그러겠죠. 예, 이제 60, 그런 의미의 예. 응답으로 봐야 될 조금 것 같고요. 그렇게 예. 보여져요. 저도. 네, 네. 여기 좀 네네네.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노인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럼 실제로 법적 기준으로 노인 연령을 어느 정도로 삼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모든 기준을 다 그 노인 연령에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무임승차도 노인 연령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쳤을 때 노인은 아니지만 요 정도까지는 보전을 해준다 이렇게 또 정책적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연령 기준이 또 어떻게 적용될지는 또 별도의 문제가 아닐까. 이 세 가지가 좀 한 가지 다르지 참고로 않을까. 말씀드리면 네. 보통 뭐 아동복지법 그러면 아동이란 뭐 18세 미만의 법적인 정의가 뚜렷하게 나오는데 네. 노인은 사실 법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는 65세, 그렇군요. 뭐 노인 네. 뭐 복지 주택 노인 주택은 뭐 60세. 이게 연령별로 좀 이게 법적으로 고정된 노인 개념은 사실 없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네. 그 노인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으신가요? 이게 그 이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사실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제 기억에 2018년인가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말씀하셨고 네. 이건 결국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의 흐름 속에서 네. 불가피한 거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을 봐서 뭐 67세, 뭐 69세, 71세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리는 이제 움직임은 하루빨리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야 이게 후세대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노인 기준은 어느 정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이 지하철 무임승차의 기준은 어떻게 삼아야 될지 노인 기준 그대로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다른 기준이 이게 필요할까요? 이제 두 개가 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령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무임승차가 사라지는 거고 고연령대에서는. 네네. 근데 이게 뭐 또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연령과 더불어서 소득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두 논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연령과 소득이.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분석도 많이 해봐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어쨌든 방향 자체는 소득 비례로 가면서 상향 조정하자 노인 연령을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노인회 회장님께서 그 이제 대노하셨지만 그러셨죠. 예. 대노하셨지만 주말에 많이 나오셨어요. 사실 이제 네. 노인회 회장님처럼 지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후세에 대한 모범을 고령화 사회에서 네. 이게 사실 교통비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네. 고령화 초고령 사회에서 이 세대 간 어떤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고령 사회 맥락에서 네. 한번 그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에 내겠다. 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기초연금법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기초연금법이 네네. 그런 그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100분의 70 그러니까 이제 30%의 노인은 못 받고 네. 70%는 받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네. 30%부터 네. 뭐 일단 적용을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네. 또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또 맞춰간다든지 네. 그럴 수는 있겠죠. 아,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네네. 있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 되셔야 되는 거죠. 네. 또 회장님 흥미로운 되셔야겠다. 소송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 어떤 80대 노령층에 해당하시는 두 분이 네. 노인 무임승차제도 위헌 확인에 음.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었어요. 언제요? 이것은 이제 오늘 사실 이게 아, 그래요? 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오늘 그랬던 게 오늘 아니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 각하 그것이 결정이 내려졌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아.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 네.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네. 취지로 소송을 하신 건데 근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기할 때 본인이 피해자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일단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노인분들 중에서는 네.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달라고 하는 이런 그런 요구도 의견도 있으시군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저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대 갈등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우리가 왜 이 교통요금 지하철 공사 서울시 지하철 공사 적자 난 걸 왜 우리가 떠안아야 되느냐 불공정하다 뭐 이런 불만들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소득이 있는 지불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네. 좀 지불을 네, 하는 네, 네, 방향으로 가고 사실 이제 독일이나 네.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 상황을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취업 준비생이나 네. 대학생들 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해줘요. 아, 그러니까 젊은 층에도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방안. 뭔가 이렇게 네. 준비하는 네.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그 노인들은 오히려 교통요금을 내죠. 네. 뭐 무상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어느 계층에게 어떤 식으로 사실 이게 노인 무임승차라는 것이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뭐 설명할 시간은 많이 없겠지만 그 80년 신군부 시대 때 네. 네네.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약간 좀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 배경을 갖고 나온 제도기 때문에 민심을 회유하려는 목적이었다. 이게 그때 이제 노인 이제 정치적 정당성 확보랄까 네. 이제 그 이제 뭐랄까요 이게 복지 제도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네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보기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근데 한 번 정해놓으니까 이제 경로우전성 계속 흘러온 거죠 그냥. 네. 아, 그렇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런 초고령 사회 속에서 이제 젊은 세대와의 어떤 그 이제 균형 부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노인들께서 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근데 한편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게 되면 노인들 중에서도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관광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오히려 무임승차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관광 효과라든지 또 일을 하러 출퇴근하는 것을 도와줄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면은 많이 이제 다니시고 심지어 뭐 네. 그래서 건강 뭐 이렇게 많이 걸으니까 지하철 타고 네. 그런 얘기가 뭐 많았었죠. 질병 예방도 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 그 관점에서도 또 맞는 이야기고 네, 근데 네, 또 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네. 학생들 교통요금 지원해주면 또 활발하게 이동하고 네. 네네. 뭐 소비가 촉발되고 뭐 이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 네. 네 이거는 조금 좀 그 세대 간 어떤 그 부담의 형평성 네. 이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아, 그다음에 정략적인 대응. 이건 사실 그 정파를 떠나서 사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네네네. 진영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다툴 게 아니라 네. 좀 초당적인 합의도 또 도출해내는 네. 이제 근데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네. 그렇죠. 그게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일 것 예, 같아요. 이거인데 네. 그 고양이 목에 네. 방울을 다실 분이 좀 용감하게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나 하고 이렇게 막 보느라고 지금 한참 핸드폰을 보느라고 네. 얘기에 좀 집중을 못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해주셨나. 뭐 잘 보겠다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하철 적자가 미국보다 많은 연봉 받는 것 때문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노인 연령 무임승차하는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문제가 사실 조금 저희들한테 더 와닿는다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 연령이라는 게 몇 년 그러니까 65세로 정한 게요. 80 몇 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의 기준으로 그 당시에 노인을 65세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라는 게 지금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그 연금 재정 연금 개혁이 나오잖아요. 고갈된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왔잖아요. 그거하고도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죠. 복잡한데 네. 이게 단순한 교통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게 어떤 이제 초저출산, 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 이틀 속에서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 네. 이제 이런 취지로 좀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죠. 네. 김수민 네. 평론가님 하신 말씀. 네, 조금 아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무임승차의 비중이라든지 범위 조절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로 들렸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혈세로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더 투자를 하게 되고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것을 이제 보통 소득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한창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거꾸로 한창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그게 이제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죠. 연금을 연금 결국은 문제고. 이제 네. 젊은 세대가 부담해서 네. 이게 사회 연대, 이제 그렇죠. 사회적 효도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건 가야죠. 네.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출산하고 겹쳐 뭐 있다는 그런 것도 거죠. 있고, 근데 네. 복지 국가를 형성하는 원리가 큰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연대, 네. 하나는 자조, 네. 자기 책임. 네. 이게 네. 있어요. 네. 이게 절묘하게 섞여가지고 이제 복지 국가가 되는 건데, 네. 뭐 역사적으로 형성된 걸 가지고 봐도 그렇고 서유럽 복지 국가 중에 이제 뭐랄까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 무임승차 제도가 네. 같은 게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부담을 그 뭐랄까 안 지는 네네. 전가하는 이제 이런 제도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노인들도 아까도 뭐 그런 헌법 소원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자기 책임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그런 노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지시도록 하는 네. 게 네. 그게 또 사회연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예, 세대 간 갈등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죠. 네. 지금 본방까지 이제 한 10몇 분 남았나 봐요. 이 문제가 오늘 저녁 8시 뉴스에서도 오늘 비중 있게 다뤄질 그래요? 예정인데요. 네. 또 의학적인 측면에서 노인이라는 그 연령을 상향하는 문제 이런 갖고도 아마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8시 뉴스 아마 지켜보시면 또 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8시 뉴스가 한 13분 정도 남았나 봐요. 오늘 큐시트에서는 8시 뉴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큐시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시트가요. 터키 지진도 그렇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날입니다. 우선 주말에 큰 사고가 있었죠.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어선 청보호 선실 안에서 지금까지 실종자 4명이 수습됐습니다. 남은 실종자 수는 5명인데요. 어선 내부에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사고 원인은 어디까지 파악됐는지 8시 뉴스에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 직후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가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참사 유가족의 정당한 추모 권리라는 주장과 기습 설치된 분향소는 불법이라는 서울시 주장이 맞붙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8시 뉴스 오프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좀 방송이 진행이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내일은 아마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